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전국의 역사 덕후들이 모이는 시간 영상실록 오늘은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은솔 씨 얼굴에 좀 생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반짝반짝 하나요? 오늘 또 약간 옷도 이 곤규님 스타일로다가 입으셨고. 핑크 곤규. 이거 뭐 탑시크릿인데 제 미모의 비결이 있거든요. 탑시크릿 정도 네. 되는 걸로? 네. 어떤 건가요? 제가 요즘 또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어제 바로 살이 퉁퉁하게 오른 제철 음식 전어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닌가. 지금이 또 천고마비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어 말고도 새우, 사과, 고구마, 다른 제철 음식도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제철 음식 말고 10월의 제철 역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6년 10월 14일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진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선출 결과였는데요.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신을 유엔 수장으로 받아들여준 유엔 회원국들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향후 유엔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Loyalty, discretion, conscience, these together with the charter will be my watchwords as I carry out my duties as Secretary General. 그럼 단일 후보였나요?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고 여러 번 예비 투표에서 인도 출신의 샤시 타루르와 경쟁을 했습니다. 결국 후보 사퇴 후에 그분은 유엔을 떠났죠. 당시 아시아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온 건 미얀마 출신의 우탄트 3대 사무총장 이후 3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1년 남북한이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만 16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유엔에 수장을 배출한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외신들은 이 당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란 아시아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외교관이 세계 기구의 리더로 등장했다고 타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관의 꿈을 가지게 된 이유가 케네디와의 인연에서부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에서 딱 4명만 뽑는 외국 학생의 미국 방문 프로그램에 선발된 게 그 계기였는데요. 그때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고 케네디 대통령이 장래에 뭘 하고 싶냐라고 물었대요. 그때 답변을 외교관이 되겠다고 대답하면서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이후 5년간 반기문 사무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설득의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는 칠레와 아이티의 지진 복구 지원, 코트디부아르 내전 해결에 큰 기여를 했고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중동, 북아프리카 사태 때 적극적으로 시위대 편에 서서 국제사회 여론을 선도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2011년 6월, 2012년 1월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임기의 연임 추천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Mr. Ban Ki-moon be appointed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a second term of office.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활동했던 그는 2016년 임기를 마지막으로 유엔의 수장 자리에서 내려왔는데요. 유엔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배출한 유엔의 수장, 그가 걸어온 10년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6년은 천년을 버텨온 불국사 석가탑에게는 순환의 해였습니다. 도굴범들이 두 차례나 해집어 금이 간 데다 탑을 보수하면서 생긴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석가탑 해체 보수 공사 도중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10월 14일 1200여 년간 사리암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유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으로 밝혀진 건데요. 이게 발견도 참 황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해체 공사 중에 2층에 그 탑신석을 떨어뜨리면서 땅에 내려놓았던 그 3층의 탑신석과 부딪혔다고 해요. 그때 탑신석이 부서졌는데 안에 있던 유리 사리병이 또 한 승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그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어머. 거기 안에 그 대다라니경이 나온 거예요. 대박. 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렇게 큰 발견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떨어뜨리면서 다 부서졌는데 거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신기하다.
당시 세계 최고 목판 인쇄물로 인정받아온 일본의 100만 탑 다라니가 770년에 제작된 건데 석가탑의 건립연대가 751년이고 당나라 측천무 집권 때 일시적으로 쓰였던 한자인 무주 제자 중 일부가 이 다라니경에서 사용된 것을 근거로 제작 연도가 751년 이전인 게 분명했는데요. 그럼 석가탑이 세워질 때 함께 넣은 건가요? 맞아요. 석가탑을 세울 때 봉안된 거니까 정황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거죠. 오. 당시 무구정경에 출연해 일본과 중국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보유국이던 일본은 석가탑이 완공된 8세기 후반까지를 제작 추정 시기로 잡아야 한다고 고집했고 자신들의 4대 발명품 중 하나로 인쇄술을 꼽아온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셌는데요. 그러면 중국의 주장이 어떤 거였나요? 네, 무구정경이 702년 당나라 러양에서 제작된 뒤에 신라로 전해진 것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무구정경에 사용된 닭종이와 필체를 연구한 결과 한국이 세계 최고 목판 인쇄본 보유국이라는 추가 증거가 속속 발견됐는데요. 하지만 무구정경에 정확한 제작 연도가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국외에서는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월 14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47년에는 미국의 공군 장교 찰스 E. 이거가 최초로 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 64회나 출격한 노련한 조종사였는데요. 음속은 소리의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게 얼마나 빠른 거예요? 만약 음속으로 난다면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30분만 해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30분이요? 은솔 씨 그리운 곳 부산으로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 대박이다. 사실 비공식적인 음속 돌파 기록은 많은데 공식적인 기록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신기하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콩코드기까지 발전이 이어지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이뿐만 아니라 1926년에는 천진난만한 얼굴에 오동통한 몸집, 빨간 티셔츠 밑으로 볼록 튀어나온 배, 곰돌이푸 동화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곰돌이푸는 작가의 아들이 가지고 놀던 봉제 인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건데 이게 아주 대박을 넘어서 초초초초초 대박을 쳤습니다. 저도 진짜 좋아해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